저희 오늘의 기자회견의 취지 말씀을 저희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정치권의 부자 감세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전국 경실련 활동가들과 저희 회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8월 7일 여야 정책위의장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모여서 모처럼 만에 민생 협치를 예고했습니다. 파행으로 지속되고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에서 민생 협치가 나오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국회가 정말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만한 민생 현안에 대해 근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럽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완화, 종부세 완화와 같은 법안들은 결코 청년들의 어떤 원하는 민생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 감세이며 협치가 아니라 여야의 야합일밖에로 평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현안은 저출생도 있는데, 이런 저출생의 원인에는 청년들의 구직 포기, 출산 포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돼서 결혼 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높은 집값으로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작 민생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정작 만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세금 특혜가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는 더 무력화됐습니다. 공시지가의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아졌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적용도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도 완화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뜩이나 낮은데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주요 아파트의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2020년 0.23%에서 2023년 0.13%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고 좌절과 고통과 분노를 안겨준다는 것을 왜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만을 대변한다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우리의 청년과 미래세에게 아무런 약속도 해줄 수 없고 희망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저희들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거는 여야 정치권이 제대로 된 민생 협치를 할 때 가능하다. 저희 경실련은 그렇게 예상하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민생 협치를 보여주시길 바라며, 그 첫걸음은 부자 감세 철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 25일 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아직 건전 재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벌, 대기업,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 들을 텐데요.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조정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조정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그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을 원인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쌓여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진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야기했는데,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아파트 가격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용산과 같은 어떤 초고가 지역, 주요 지역, 부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런 지역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연일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보유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낮아지고 또 이제 기본 공제액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대상자가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누구인가? 예,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바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그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고 예, 가격을 더 높이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 세수 감소분이 작년에 56억, 올해 들어서는 156조, 올해는 100조 원에 이르는 그 세수 감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세수 감소는 대부분 예,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수 감소분입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세수를 어디서 채울 것이냐? 바로 이제 서민들의 주머니를 예, 털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지역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그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더 막아줄 것을 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 권호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권호인 팀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속증여세법이 이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상속세, 증여세 폐지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가 가지고 있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또 소득 재분배라는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재계와 또 슈퍼 리치들, 소위 초부자들의 그 목소리로부터 이것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현 정부가 말 그대로 재벌과 부자들의 민원 창구로 전락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제 한도를 기존 600억에서 1200억으로 늘리고 지금 일부 중견기업까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중견기업 전체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공제액은 놀랍게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10배인 5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할증을 평가 20%가 있는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재벌 총수 일가들의 경우 최대 30% 상속세를 아끼는 그런 효과가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재분배,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대로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상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층들은 초 30억 원 이상 슈퍼 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들 해서 대부분 국민들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와 또 여당은 지금 상속증여세마저 마치 중산층화되었다는 식으로 거짓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회가 세수를 확보하고 또 조세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국회에서 견제하고 반드시 이번 정부의 특히 세법 개정안에 녹아들어 있는 상속증여세 완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으로 제출될 경우에 반드시 폐기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지금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 중에 하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입니다. 그 격차를 현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정부와 여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폐지안과 완화 움직임을 반드시 국회에서 막아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교부세라고 해서
각 지방에게 나눠주는 정책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 국가균형 발전과 종부세를 신설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이러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조차도 종부세 폐지안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와 폐지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연 국회가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할 것인 거냐, 아니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양극화로 더욱더 심화시킬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부자 감세는 결국에는 공정한 룰을 파괴하고 기회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노건영 수원경실련 사무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실련이 국회 앞에서 종종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자리를 오면서 좀 모습이 되게 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본인들 자기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팀 정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지는 처음 봤고요. 저희처럼 한번 집회를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천막농성을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실련은 설립했던 그 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되는 것이 그 부동산 투기이고, 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으로 자식 세대에 전가돼서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 흑수저 얘기들이 사실 그 당시에 좀 심각한 이유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지금 국회 앞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옆에서 보면은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 철폐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진입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 축소에 따라서 사실 부자 감세를 하면서 그 재원은 지방이나 아니면 서민들한테 모자른 세수를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점점 더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오히려 미래 세대의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가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런 세금안과 관련해서 반드시 국회가 좀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 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주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저희 경실련 박경준 정책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입니다. 그 누군가가 언젠가 이상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세 저항도 없는 상황이고 납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아닌데 왜 부재 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또 종합부동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이를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 맞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 경실련은 이런 변화가 필요 없는 곳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부와 국회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부자 감세 특혜안을 반드시 폐기하라. 둘째, 국회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 경실련은 향후 국회가 소수 재벌과 자산가가 아닌 다수의 국민과 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자 감세 저지와 조세 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집에서 먹기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님,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님, 근로소득세는요? 상증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통령님? 결국에는 국회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당 문제점이 있는 법안들은 꼭 폐기시켰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저희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